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강석현이라고 합니다. 35년간 중견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다 3년 전에 퇴직했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귀농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도시 생활의 복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통해 은퇴 후 귀농 생활의 현실과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가져온 경제적, 심리적 타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늘 꿈꿔왔던 전원 생활이 실제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우리 부부의 노후 계획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계획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35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시골로 귀농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드디어 우리도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을 할 수 있겠네. 퇴직을 앞두고 아내와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늘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꿈꿔왔었거든요.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28만 원 정도였고요. 우리 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생활보다 물가가 저렴한 시골에서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충청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1억 원을 들여 200평 규모의 단층 집과 텃밭이 있는 집을 구입했고 나머지 퇴직금 중 일부는 농기구와 기본 생활시설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억 원 정도는 예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귀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텃밭을 가꾸며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는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이웃들도 친절했어요. 도시에서 온 귀농인에게 농사 방법을 알려주고 지역 행사에도 초대해 주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셨던 김씨 할아버지는 특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에 힘들지만 1년만 지나면 적응하실 거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오.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난방 시스템 덕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시골 단독주택에서는 보일러를 직접 관리해야 했고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연료비가 들었습니다. 또한 농사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농사일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에는 물집이 생기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런 고생도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해 수확한 감자와 고구마를 서울에 있는 아들 네 가족에게 보냈을 때 손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감자래. 진짜 맛있어. 손주의 영상통화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다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골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갔습니다. 작은 텃밭 농사로 시작해 점차 규모를 늘려갔고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도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공터에서 함께하는 체조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고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귀농 생활의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함께하는 김장 행사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농사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콩, 깨,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고 소규모지만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128만 원의 농사 수입이 조금 보태지니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농 2년 차 되던 여름 갑자기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피로감이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피곤한 게 정상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밭일을 하고 나면 숨이 너무 가빠서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66의 나이에 농사일을 하니 당연히 힘들지. 그러나 피로감은 점점 심해졌고 식은땀을 흘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며 미루고 미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텃밭에 나가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의 손을 잡고 지역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보건소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보고 즉시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이 정도면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은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둘러 40분 거리에 있는 도시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까지. 몇 시간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심근경색 직전입니다. 관상 동맥이 상당히 좁아져 있어 당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약을 잘 먹으면서 관리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귀농 후로는 매일 텃밭일을 하며 운동량도 늘었기에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농사일처럼 갑자기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평소 잠재되어 있던 심장 문제가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셨다면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날 바로 입원해서 다음날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는 몇 가지 더 걱정되는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만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네요.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서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된 제 건강 문제는 그 후로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스텐트 시술 이후에도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물 치료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큰 도시 병원까지 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운전이 가능할 때는 직접 차를 몰고 갔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아내가 운전을 했고 가끔은 마을 이장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요. 이장님의 그 따뜻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있긴 했지만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스텐트 시술 자체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이후에 여러 검사와 약과 신장 관련 치료비 등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갈 때마다 드는 교통비와 식비, 때로는 도시에서 하루 묵어야 할 때의 숙박비까지. 그렇게 1년 반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관련 비용은 총 2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부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비용으로 남겨둔 1억 원의 예금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원래 그 돈은 앞으로의 노후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절대 손대지 않으려 했던 돈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오늘은 좀 얼굴색이 안 좋네. 매일 아침 저를 살피는 아내의 눈빛에서 불안과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농사일도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육체 노동을 피하라고 했고 특히 더운 날씨에는 밖에서 일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텃밭 규모를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작물만 최소한으로 기르게 되었습니다. 농사 수입이 줄어들자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울로 다시 오세요.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전세금은 제가 보태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맙지만 부담된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오시면 큰 병원도 가깝고 제가 자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고민 끝에 우리 부부는 귀농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골집은 운 좋게도 다른 귀농인에게 9천만 원의 매매가 되었습니다. 처음 구입했던 것보다 1,000만 원 손해였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아들이 5천만 원을 보태주어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네 가족과 가까이 살게 되니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병원이 가까워 정기 검진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를 통해 심장 상태는 안정되었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2천만 원이라는 큰 의료비 지출로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농을 결정할 때 많은 것을 고려했다고 생각했지만 건강 문제와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65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생활 환경을 바꾸고 육체 노동 중심의 생활을 시작한 것이 건강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은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은퇴 후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계획이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요. 이제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두고 상추와 고추 몇 포기를 기르며 농사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골의 맑은 공기와 밤하늘의 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네 가족과 자주 만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기쁨이 큽니다. 특히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으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버님 무리하게 농사일 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제는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움직이셔야 해요. 한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이제는 내 몸의 신호에 좀 더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부담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노후 자금이 줄어든 데다가 이제는 농사 수입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도움과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고 가족과 가까이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어르신들과 함께 소소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숙제를 도와주는 활동인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행복을 줍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순수한 눈망울로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나곤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고 적은 활동비지만 용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아내도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튀김 요리를 배웠어. 요즘은 기름에 튀기는 것도 건강에 좋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활기를 되찾은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절약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작은 텃밭 대신 베란다 화분에서 직접 기른 상추 한 잎의 맛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더욱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이죠. 병원비 2천만 원은 분명 큰 금액이지만 그로 인해 배운 교훈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었던 경험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국장의 효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청국장이었습니다. 청국장에는 나트륨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작한 청국장 식이요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3일은 꼭 청국장찌개를 먹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좀 꺼려 했는데 이제는 그 구수한 맛에 푹 빠져 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또 하나 제 건강에 도움을 준 것은 유기농 도라지청입니다. 시골에 살 때 이웃 어르신이 기관지에 좋다며 권해주셨는데 그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돌아와 우연히 건강식품 매장에서 도라지청을 보게 되었고 그 이웃 어르신이 생각나서 구매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에 한 스푼 타서 마시는데 확실히 기침이 줄어들고 호흡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유기농으로 재배된 도라지를 천연 꿀에 재운 것이라 화학 첨가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자연식품의 효능을 몸소 체험하며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농 생활을 통해 자연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은퇴 후 귀농 건강 악화 그리고 다시 도시로의 복귀.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계획, 특히 귀농을 고려한다면 건강 상태와 의료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들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유대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든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돈은 벌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처럼 걷고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록 2천만 원이라는 큰 병원비를 썼고 꿈꾸던 귀농 생활은 포기해야 했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 계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욕심 내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계획을 가진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의료 접근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65년을 살아오며 경험한 많은 일들 중에서도 이번 귀농과 건강 악화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국장 한 그릇에 담긴 건강과 도라지청에 담긴 정성이 제게는 이제 값비싼 보약보다 더 소중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